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최근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류 기업이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입 맥주가 큰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여름이라는 계절은 주류주에게 악몽 같은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4캔에 만원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수입 맥주를 우선 찾게 되는 수요가 늘면서 국내 맥주의 인기는 점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 시장에서도 수입 맥주의 점유율이 10%를 웃돌고 각 편의점에서는 수입 맥주의 매출 비중이 국내 맥주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화이트 진로는 맥주 부문에서 2014년부터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 또한 주류 부문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적자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화이트 진로의 경우 레귤러 맥주의 매출 비중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66%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레귤러 맥주의 비중이 줄어들면 공장 가동률도 감소하고 고정비를 메꾸기 어렵기 때문에 적자를 지속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맥주 판매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기업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진로는 이달 들어서 7.12%, 롯데 칠성은 5.34%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월드컵으로 인해 맥주 판매량이 더욱 늘면 주류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먼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11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16.94포인트 하락한 2277.22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지수는 낙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2262.77까지 하락했지만 소폭 반등해 2280선으로 다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인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보복과 무역 관행 변경 실패에 따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과세 조치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의 핵심 이익과 국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전과 같은 반격을 가하겠다며 우리는 미국의 일방주의 행보에 대해 즉각 세계무역기구에 추가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51억 원, 2,018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251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0.59% 하락한 2280.62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3.01포인트 하락한 810.18에 개장했습니다. 점차 낙폭을 키워 결국에는 1% 넘게 하락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1,249억 원 매수 움직임 보였으나 기관이 711억 원, 외국인은 620억 원 팔아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거래일보다 1.03% 하락한 804.78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로 증권과 유통업, 운송장비, 의료정밀, 의약품, 보험, 금융업 등이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과 통신업, 건설업, 은행 등은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과 기타 서비스, 유통, 운송장비 부품, 음식료, 담배 등이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IT 부품, IT 하드웨어, 비금속, 일반 전기전자 등은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어서 주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또 담아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순으로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은 일진머티리얼즈, 삼성 SDI, 호텔신라 순으로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삼성 SDI, 호텔신라 순으로 순매도 보였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HLB, Y솔, S모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테스, 아모텍, 삼천당 제약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메디톡스, 아모텍, 휴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메디톡스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현지 시간 11일 미중 간 무역전쟁 확전 우려에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전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성장의 발목을 잡고 또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 각각 340억 달러 규모의 상대방 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날 2천억 달러어치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중국도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WTI 5% 하락한 70.38달러로 종가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 여파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전일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국제유가 5% 급락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점도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무역전쟁 격화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중국 측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추가 관세 강행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보복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관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전일보다 219.21포인트 하락한 24,700.45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55% 하락한 7,716.61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19.82포인트 내린 2,774.02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권 시장이 최근 이틀간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곤두박질 치는 모습으로 어제 장 마감했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친 탓인데요. 트럼프발 무역전쟁 확대, 또 영국 정치 경제 불안, 미국 대통령과 독일 총리 간의 힘겨루기 등 정치와 경제 간에서 악재가 쏟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유가와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유럽 금융시장 하루 만에 4가지나 되는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긴장도 팽팽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대거 수입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러시아의 포로라고 하는 등 날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4%까지 늘릴 것으로 압박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푸시지수 1.3% 하락한 7,591.96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까크지수 1.48% 하락한 5,353.93에 독일의 닥스지수는 1.53% 급락한 12,417.13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285.95로 장 출발 예상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3.1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07.95에 장 출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는데요. 46,0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0.41%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22,0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0.8% 상승했습니다. 2,500원 올랐고요. 314,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0.74% 상승했습니다. 1,500원 올랐고요. 203,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51,300원에 오늘장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0.69% 상승했습니다. 만원 올랐고요. 145만3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0.34%, 1.02%로 변경됐습니다. 3,000원 올랐고요. 298,0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오쇼핑입니다. 0.55% 상승했습니다. 1,500원 올랐고요. 273,9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17,250원에 장 시작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1.1% 하락했습니다. 200원 떨어졌고요. 18,0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0.72% 하락했습니다. 300원 떨어졌고요. 41,3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050원에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서입니다. 0.8% 상승했습니다. 200원 올랐고요. 25,3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ENM입니다. 보합권에서 오늘 시작 예상되는데요. 98,9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역시 오늘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는데요. 186,3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입니다. 46,2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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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1일 미중 무역 분쟁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주요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대신증권은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부과로 한국 증시가 단기 하락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5천억 달러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단기 충격의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향후 중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등락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 코스피 지수는 나흘 만에 하락하며 전일 대비 13.54포인트 내린 2280.62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3.23% 올랐으며 전기가스업, 건설업, 통신업, 은행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의약품과 기계,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송장비 등이 내렸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에도 0.65% 내려 46,0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삼성물산 등이 떨어진 반면 포스코와 네이버, 생활건강 등이 올랐습니다. 현대차 관련주가 노조의 부분 파업 소식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1.62% 그리고 1.46% 하락했으며 기아차가 0.64% 내렸습니다. LG전자는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2.05% 내렸습니다. 한편 전일 무자본 인수 의혹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동양네트워크스가 이를 부인하며 13.17% 급등했습니다.
대주주 메타헬스케어는 경영권 인수를 위해 자체 보유자금 192억 원으로 인수 대금을 납입했고 이후 회사 자금으로 차입금을 갚은 적이 없다며 무자본 인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산업과 덕성우선주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22개 종목이 상승했고 49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1% 넘게 하락하며 800대를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 결과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8.41포인트 하락한 804.78을 기록했습니다. 업종 중에선 나노스가 포함된 IT 부품이 4.47% 상승했습니다. 또한 오락문화, 통신서비스,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컴퓨터 서비스 등이 내린 반면 비금속과 일반 전기전자, 건설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부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각각 2.59% 그리고 3.06% 밀렸습니다. 한편 신라젠과 메디톡스가 각각 4.37%와 6.17% 하락했습니다. 나노스가 29.95% 오른 상한가를 기록하며 코스닥 시총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로메드와 HLB,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내린 반면 코오롱 티슈진이 3.49% 상승했습니다. 또한 OLED 관련주가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 합작 법인 승인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였으며 주성 엔지니어링과 아바코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는 나노스 1개뿐이며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412개와 748개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원 오른 1,12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산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산업 등 건축 자재 관련 종목들이 부산시 싱크홀 발생 소식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부산시는 낮 12시 30분 부산시 번영로 원동 IC 인근 도로에서 가로 2m, 세로 1m, 깊이 5m 규모의 싱크홀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향후 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시설 강화를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해당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4시가 부산산업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76%가량의 상승 흐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상보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히토류의 추가 관세 부과 소식에 생산 제품이 대체제로 주목받으며 상보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0페이지가량의 관세 리스트에 중국산 히토류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히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부터 군사장비까지 첨단 제조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략 자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히토류는 78% 규모입니다. 또한 히토류 대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 상보의 탄소 나노튜브 기술이 주목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98% 정도의 하락률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쌍용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용차가 대주주 마힌드라의 투자 소식에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마힌드라 회장은 현직에 있는 경영진인 노사 간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3, 4년 내에 쌍용차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시가 쌍용차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63%가량의 하락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사흘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KB증권은 네이버에 대해 수익성 부담은 지속되겠지만 성장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이라며 목표 주가를 95만 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난 1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7% 감소한 2,662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라인의 신사업 모델 구체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라인은 7월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와 8월 라인페이 관련 프로모션 확대 등 핀테크 서비스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역시 네이버와 협력해 클로바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스피커 라인업을 선보였고 연내 차량용 OS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26%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어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예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64.68포인트 내렸습니다. 21,932.21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미국의 추가 관세가 지수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80.05포인트 내렸습니다. 1676.84포인트의 장을 마친 모습이었고요. 역시 미중 무역전쟁 확대 우려로 3거래일 만에 반락 마감한 대만 증시였습니다. 다음 중국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49.85포인트 내렸습니다. 2777.77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WTO에 추가로 제소를 하기로 밝혔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93포인트 상승한 2283.5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34포인트 상승한 811.1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운수창고 업종이 현재 0.95%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종목이 3.27%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 현재 구간에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짚히고 있고요. 현재가는 47,400원 보여주고 있는 제주항공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글로비스 보겠습니다. 3.1%대의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는 현재 구간 모습입니다. 4,0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1만 6,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에어 보겠습니다. 2.52%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6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짚히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6,400원 보여주고 있는 진에어 종목이었습니다. 흥하해운 종목이 현재 1.1%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642원 보여주고 있는 흥하해운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상승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현재 0.84%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 가깝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고려산업 종목이 11.72%의 높은 상승률 시연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3,385원 보여주고 있는 고려산업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성사료 보겠습니다. 2.7%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85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짚히고 있고요. 현재가는 3,365원 보여주고 있는 우성사료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니커 보겠습니다. 0.96%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1,055원 보여주고 있는 마니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상승세 큰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의약품 업종이 0.87%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 가까운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성제약 종목이 현재 8.2%가량 올라주면서 8%대 초반의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1,6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25,500원 보여주고 있는 동성제약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약품 종목 보겠습니다. 3.54%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상승 흐름 역시 타주고 있습니다. 18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5,260원 보여주고 있는 국제약품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3일제약 보겠습니다. 1.38%가량 역시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초반 보내는 모습입니다. 3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25,700원 보여주고 있는 3일제약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7개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금속 광물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0.91%가량 주가 빠지면서 거의 1%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09%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남부 경협주라고 할 수 있는 쌍용 양회 종목이 3.16%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18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5,520원 보여주고 있는 쌍용 양회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보겠습니다. 2.51%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중반의 하락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65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2,525원 보여주고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으로 전기 전자업종이 집히고 있습니다. 0.47%가량 하락하면서 어제 하락세 이어가지고 있는 전기 전자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화 전기 종목이 5.02%가량 올라주면서 5%대 초반의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4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45,400원 보여주고 있는 삼화 전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종목도 한번 볼 텐데요. 대덕 GDS 종목이 현재 1.48% 가까이 빠지면서 어제의 상승세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하락폭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350원 보여주고 있는 대덕 GDS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 전기까지 보겠습니다. 0.81%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35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4,290원 보여주고 있는 선도 전기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0.76%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대장주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45,600원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0.58%가량 주가 빠지면서 0.5%를 넘는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86,300원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0.41%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오늘은 빨간불 켰습니다. 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2천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0.16%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감지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31,050원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IT 부품 업종이 5.65%가량 올라주면서 5%대 중반의 상승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텍 종목이 현재 2.97%가량 올라주면서 장 초반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0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36,300원 보여주고 있는 아모텍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아텍 보겠습니다. 2.93%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35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감지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4,735원 보여주고 있는 모아텍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로닉스 종목 보겠습니다. 1.73%가량 올라주면서 1.7%대의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5,870원 보여주고 있는 세로닉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상승세 큰 업종으로 IT 하드웨어 업종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05%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룡 전기 종목이 1.32%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고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좁혀가고 있습니다. 7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현재 구간에서 감지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7,670원 보여주고 있는 재룡 전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통신 보겠습니다. 0.96%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켰습니다. 1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감지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1,5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통신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조업종이 0.69%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오공 종목이 현재 2.69%가량 주가 빠지면서 8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890원에 거래되고 있는 손오공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JST나 보겠습니다. 현재 1.62%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1.5%를 넘는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6,660원 보여주고 있는 JST나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톡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0.64%로 파란불 켜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5,0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77만 4,100원 보여주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엠 보겠습니다. 0.54%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5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91,900원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엠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보겠습니다. 1.15%가량 올라주면서 현재는 1.34%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3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26,350원 보여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전 출발 구간에서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3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95억 원 그리고 248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77억 원과 37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87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1,484계약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04계약 그리고 1,249계약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인바디 종목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줬습니다. 제목은 단기 실적보다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에 무게를 둘 때입니다. 먼저 올해 시장 기대치 밑도는 실적 예상되는 인바디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인바디의 2분기 매출액은 24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용 인바디는 11.9%, 가정용 인바디 11.8%, 의료기기 12.7%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6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역시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3가지 영업 전략에 대해서도 짚어줬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해외 시장 확대 전략입니다. 인바디는 이미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 시장 침투율은 5에서 30%에 불과합니다. 해외 판매는 체성분 분석이 생소하다는 점에서 대리점 방식보다는 직접 영업 방식이 효과적인데요. 법인화에 성공한 지역은 매년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3대 법인 지역 수준의 성장 스토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 전략은 고마진 전략입니다. 인바디의 제품은 고마진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 고객이 병원과 피트니스 클럽으로 가격 저항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고객들은 인바디의 제품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바디는 부위별 임피던스 값을 직접 측정해 경험 변수가 없이도 가장 정확하게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바디는 체성분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전략인 다각화 전략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바디는 의료기기 영역까지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혈압계가 유럽 고혈압 학회의 임상시험을 통과함에 따라 해외 판매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제품은 인바디 밴드를 통해 확보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매수 의견 유지해줬고요. 목표 배수 하향을 적용해 목표 주가는 43,000원까지 하향을 해줬습니다.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직접 영업 확대 전략의 영향으로 법인 매출은 여전히 견조했지만 딜러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성장 스토리와 실적 모멘텀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짚어주기도 했고요. 따라서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입니다.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발생시키고 있고 해외 시장은 여전히 초기 시장이라고 짚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영업 전략으로 우려 극복하고 있는 인바디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바디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73%가량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8,3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인바디 주가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해줬고요. 메디톡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쉴 때가 기회다입니다. 리포트는 메디톡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매출액은 564억 원으로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공장의 10배 규모인 신공장 가동에 따른 보툴리눔 제재 매출의 높은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제재 매출액은 366억 원, 수출은 259억 원, 내수는 107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필러 매출액은 169억 원으로 성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필러 내수는 40억 원, 수출은 129억 원으로 전망되며 영업이익은 267억 원, 영업이익률은 47.4%로 수익성은 다소 부진하겠습니다. 이는 작년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인데요. 신공장 가동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매출 원가율은 20.4%로 높아지고 판권 비율도 32.3%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강화와 활발한 마케팅으로 경상 연구개발비와 광고 선전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3분기 영업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전망입니다. 매출액은 56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보툴리눔 제재 매출액은 388억 원, 그리고 필러 매출액은 153억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7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8.2%로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96만 원으로 11.6%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에 적용하는 실적을 향후 12개월로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2분기 이익 증가는 미미하지만 3분기에 다시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고 5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중국과 미국 시장의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중국의 보툴리눔 제재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승인까지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 메디톡스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메디톡스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54%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77만 4,900원 선에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내놨고요. 오텍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여름 성수기 시작으로 실적도 점프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2분기에 호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오텍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509억 원과 151억 원으로 성수기 진입에 따른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텍은 최근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판매 채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또한 홈쇼핑 채널도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어나 에어컨 사업 부가 전사 실적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에어컨 부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2,19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오텍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오텍의 실적 전망치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9,76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74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에어컨 부문의 성장과 함께 오텍 캐리어 냉장 부문의 실적도 동반 확대가 될 것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캐리어 냉장은 연간 1,000개 이상의 점포 순증이 예상되는 이마트24에 쇼케이스와 콜드룸을 공급함에 따라 외형 성장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2018년 오텍 캐리어 냉장 사업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성장한 1,805억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롭게 시작된 의류 건조기 부문은 실적 계절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매력도 높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오텍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1,200원까지 유지해줬습니다. 목표 주가 유지 이유 총 3가지 짚어줬는데요. 먼저 판매 채널 다각화에 따른 가정용 에어컨의 시장 점유율 상승입니다. 또한 연간 1,000개 이상의 점포수의 순증가가 예상되는 이마트24에 쇼케이스와 콜드룸을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확인해줬고요. 세 번째로 기계식 주차 설비와 보일러 등 신규 제품군의 판매 호조세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가 상승의 모멘텀 보유해주면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오텍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텍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43% 선의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1,550원 선에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네, 오텍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시해줬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대장주 더마 코스메틱까지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중국 점포를 확대하면서 오프라인 시장 공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은 마스크팩과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6년 피혁 업체인 SWH의 지분을 인수하여 코스닥에 우회 상장한 기업입니다. 2018년 매출액은 2,157억 원, 영업이익은 54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7년 기준 제품별 비중은 마스크팩이 97%, 기초 화장품이 3%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중국이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매출의 98%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 제품인 블랙 물광 마스크와 인텐시브 샤이닝 마스크가 매출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인기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은 지난해 광군제 하루 동안 156억 판매를 기록하며 국내 마스크팩 업체 중 매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2017년 말 기준 중국 오프라인 매장은 1,300개 입점 완료했으며 올해 2만 개 입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의 할인마트와 H&B 스토어에 입점하며 8월 예정된 홈쇼핑 진출에 따른 신규 매출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제이준 코스메틱은 더마 코스메틱으로 본격적인 기초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향후 사업 계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을 타겟으로 한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의 신제품 출시 예정이 돼 있고요. 국내 영업 확대 바로 사업 계획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닥터 제이준이라는 명칭으로 더마 코스메틱 14개의 라인을 론칭한 기업입니다. 하반기 신제품 효과에 따른 추가 매출 발생 또한 예상되고 있고요. 연간 기초 화장품의 비중을 20%까지 늘릴 예정 가지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투자 포인트 총 3가지 확인해줬습니다. 먼저 중국의 온오프라인 매출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팩 신제품 및 기초 색조 라인 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채널 확대입니다. 1분기 기준 92%에 달하는 높은 마스크팩 판매 비중은 기초 라인의 확대를 통해 점차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2분기 기저효과 3분기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외형과 이익이 동시에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 내용이었습니다. 네, 브랜드로서의 재평가 가능해질 전망 보이고 있는 제이준 코스메틱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제이준 코스메틱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0.94%가량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0원 떨어진 2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신영증권이 삼성 SDI 2,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98% 상승하는 등 시장 기대치를 넘기겠다며 목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삼성 SDI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전일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5,000원 올랐고요. 2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2, 4분기 매출액이 2조 2,3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7% 오르고 영업이익은 1,323억 원,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컸는데요. 제품별로 보면 소형 전지 부분은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형 가전 등 정보통신이 아닌 영역에서 꾸준히 판매가 늘었습니다. 중대형 전지는 매출이 지난 분기보다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 저장 장치 비중이 40%에서 50%까지 늘어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원은 올해 연간 실적으로 매출액 8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5,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2%와 367%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래 올해 하반기에는 전력 저장 장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 강화에 따라 필수적인 전력 저장 장치 수요가 탄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결정했고 일본 소프트뱅크는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아이큐어입니다. 아이큐어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공모가를 밑돌았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어 현재가 전일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400원 올랐고요. 5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큐어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6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당을 넘어 65,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는 331.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청약 증거금은 2조 5,8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아이큐어는 의료용 패치제 및 플라스타, 카타플라스마 제형의 제품을 개발해 국내 30여 개 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 약물을 인체에 전달하는 경피 약물 전달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중추신경 계통에 작용하는 약물까지 적응증을 확장했습니다. 아이큐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8% 증가한 398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손실 3억 원으로 적자폭을 축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9억 원, 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이큐어는 도네페즈 치매 패치제 개발에 성공해 한국 포함해 호주와 대만, 말레이시아 등 4개 국가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임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부터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2020년에 국내뿐 아니라 미국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은 이후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SK증권이 오늘 현대모비스에 대해 지배구조 개편안 철회 이후 기대감이 점차 소멸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대모비스의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재가 전일 대비 1.98% 상승했습니다. 4,000원 올랐고요. 2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증권연구원은 기대감이 컸던 현대차그룹의 개편안 발표와 철회 이후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지배구조 개편이 재차 진행된다는 점 하에 크게 기존 개편안 수정과 신규 개편안 도입을 예상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안이든 순환 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개편, 이해관계자와 강화된 주주 권익을 동시에 만족하는 안건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주가는 지배구조 기대감이 반영되기보단 당분간의 본업 변화 반응할 것이라고 의견을 보였습니다. 연구원은 하반기 미국과 유럽에서의 수요 둔화와 중국에서의 제한적인 물량 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부품사에 있어 순탄한 업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대감의 소멸과 실적 불확실성에 따른 추정치 하향을 감안해 목표 주가를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LG디스플레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오늘 LG디스플레이에 대해 중국 광저우 6기 발광 다이오디드 공장 건설 계획이 최종 승인돼 시장 불안감을 다소 완화시켰다며 목표 주가 24,000원과 투자 의견 보유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LG디스플레이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전일 대비 2.54% 하락했습니다. 1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 공장 건설 승인은 지난해 7월 합작사 설립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7개월가량 지연됐으나 내년 하반기 양산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평가를 보였습니다. 광저우 OLED 합작 법인은 LG디스플레이와 광저우 개발구가 각각 7대 3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본금 2조 6천억 원 등 총 투자 규모는 모두 5조 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월 6만 장의 8.5세대 OLED 패널을 다중 모델 생산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총 13만 장의 월 캐파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고려한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출하량은 올해 290만 장에서 내년 400만 장, 2020년에는 700만 장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 1년간 액정 표시장치 패널 주요 제품들의 가격이 40% 이상 폭락한 가운데 이달 들어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 세트 업체들의 하반기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재고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 최소한 단기적으론 LCD 패널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상승률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부산산업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21.29% 상승했습니다. 28,000원 올랐고요. 1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창입니다. 16.19% 상승했습니다. 170원 올랐고요. 1,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성제약입니다. 8.2% 상승했습니다. 1,550원 올랐고요. 2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웰바이오텍입니다. 7.07% 상승했습니다. 700원 올랐고요. 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입니다. 8.59% 하락했습니다. 1,100원 떨어졌고요. 1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화전기입니다. 8.05% 하락했습니다. 3,900원 떨어졌고요. 4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마트입니다. 7.23% 떨어졌습니다. 17,000원 하락했고요. 2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4.83% 하락했습니다. 125원 떨어졌고요. 2,4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률 높은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리소스가 17.76% 상승했습니다. 141원 올랐고요. 9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너셈입니다. 15.28% 상승했습니다. 475원 올랐고요. 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일제강입니다. 15.53% 상승했습니다. 480원 올랐고요. 3,5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YOM입니다. 7.65% 하락했습니다. 2,200원 떨어졌고요. 2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천당제약입니다. 6.24% 상승했습니다. 2,650원 올랐고요. 3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림입니다. 6.04% 하락했습니다. 230원 떨어졌고요. 3,5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이어집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환율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와 강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네, 5월에 이어 6월에도 달러의 강세는 지속되었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6월 월 평균으로 0.9% 상승했으며 달러와 강세로 상대 통화인 유로화는 0.9%, 일본 웬화는 0.5% 약세를 보였습니다. 신흥국 통화, 아시아 통화는 모두 전월 평균보다 각각 2.4% 그리고 1.6% 하락했습니다. 또한 6월 달러 강세 배경은 세 가지로 짚어줬습니다. 첫째는 미국 경제에 비해 상대국 경제의 부진이며, 둘째는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달러를 선호하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기 확장에 대한 불안 심리 등입니다. 특히 그동안 안정을 보였던 중국 위안화가 6월 중순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 급격히 약세를 보였음을 감안하면 무역 갈등이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시장의 안전 자산 선호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7월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7월에는 중순 이후에 주요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보다 지난 6월 시장의 빅이슈였던 무역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무역 갈등은 6월보다 더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중국에 추가로 2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는 유로와 신흥 아시아 등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품목은 최대 교역품인 자동차가 특히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도 무역 갈등은 협상 가능성보다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안전 자산인 달러가 선호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이후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달러의 강세 압력은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첫째는 강한 미국에 이어 유로와 일본 등 상대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상대국의 경제 지표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 원인은 무역 갈등의 과정에서 글로벌 불균형 완화에 각 국가가 동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 8월 위험이 고조가 될수록 협상에 응할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이 확인되고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의 불안도 약화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전망에는 변수도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경우인데요. 무역 전쟁의 충격과 금융시장의 충격이 동반되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 경로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안전 자산인 달러화의 선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환율 전망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세 보이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현재 지수는 2282.54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0.54% 전일 대비 올랐습니다. 현재 지수는 809.12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오네어 2부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